예, 어젯밤에 운영일을 마치고 술을 한잔 하면서 얼굴이 부을까봐 무척 걱정하시다 가셨습니다. 예, 이게 예. 늦게 끝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아. 청문회 안창호 참 이름이 아깝다 다들 안창호 다들 고생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식사 안 하고 그냥 쭉 했거든요. 저녁 식사 안 하고. 예.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예, 예. 얼굴 부을까 얼굴 걱정하는 볼까 걱정하셨던 박찬대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뵈러 네. 또 10시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예. 10시에 모시는데 시간을 예. 좀 바꿔서 박봉규를 10시에 좀 밀어놨습니다. 9시 50분에 밀어놨고요. 예, 예. 자, 의원님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 쭉 저희도 이제 보면서 이게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맞나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뭐 보수 교회 목사님 뽑는 청문회인가? 청빙회인가? 거기서 청빙이라고 그러죠. 아, 청빙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네,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잠깐만 브리핑. 설명을 신장식의 해드리면 브리핑. 예. 1번 이분은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다. 아. 예. 2024년인데 2024년인데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에서 50년 사이로 학자들이 다 의견이 통일돼 있다. 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나 50억 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냐? 네. 동의하냐? 음.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오. 진화론과 창조론은 예.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다. 진화론도 창조론도 신념 체계다. 티어리가 아니에요. 아, 신념 체계다. 네, 신념 체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게 소위 국가인권위원장은 2006년부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네. 2006년이면은 실은 그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6년 2016년 2016년 네. 아니라 2006년이면 2006년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때 네. 그러네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이른바 평등법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랬죠. 입법을 권고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냐? 어. 찬성하지 않는다. 인권위원장 후보자인데. 네, 음. 찬성하지 않는다. 네. 왜 찬성하지 않느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막시스트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대요. 공산혁명.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논리? 에이즈가 창궐할 거랍니다. 에이즈 뭐 항문 질병, A형 뭐 해가지고 질병이 창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대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또 어떤 논리? 신박하죠? 그게 근데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복음법률가회 회장님 출신이세요. 최근에 탈퇴했거든요. 예. 그럼 복음법률가에서 하는 얘기가 그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혐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또는 동성애를 비판할 수 있는, 네. 비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못하게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성교육은 어디서 해야 되냐? 가정에서 해야 된다. 가정에서요? 예, 그러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성교육을 하나? 지금 같은 딥페이크 성교육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엄마 아빠가 그 뭐 피임이라든지 이런 거 직접 애들 데려다 놓고 잘 가르칠 수 있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존 스튜어트 밀은 하면서 존 스튜어트 밀을 근거로 가정에서 성교육해야 된다고 하세요. 18세기. 참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 언제적 얘기냐는 거지. 첫 번째는 정교 분리가 안 돼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비겁합니다. 비겁하다. 어떤 예. 면에서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고 표현의 자유 때문에 예. 말하자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은 혐오 표현의 자유거든요. 어떤 정도의 혐오 표현을 하냐면 동성애는 질병입니까? 그렇대요. 전환 치료가 필요합니까? 그렇대요. 야, 그러면 앞으로 이거 인권위가 어떻게 될지. 이게 혐오 표현이거든요. 예. 질병이고 현업. 왜냐하면 1990년 5월 17일 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더 이상 질병 코드로 동성애를 그 질병 코드 분류해서 뺐어요. 그래서
많은 그 퀴어들이 네. 많은 퀴어들이 5월 17일을 아이다호 데이라고 해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로 아, 전 세계에서 다 기념하고 있거든요. 그거 모를 뿐만 아니라 전환 치료해야 되고 그래서 근거가 뭐냐라고 예. 물어보면 자기 어떤 의사한테 들었대. 그래서 WHO에서 얘기한 거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자기는 자기가 잘 아는 의사한테 질병이라고 들었대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네네. 근거를 좀 얘기를 해라. 근데 2022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갤럽과 함께 여론조사를 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국민들 60%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을 보면 차별금지법 이 예.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잘못된 여론조사래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네, 내 그냥 생각이 맞다. 자신의 신념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 표현의 자유 얘기를 막 하는데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을 하잖아요.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적절합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 왜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정말 비겁합니다. 정말 비겁해요. 심지어는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혐오 표현이다라고 예. 해서 중지하라고 권고했던 내용들을 읊어주면서 이거는 권고를 추미애 의원께서 예. 이거는 인권위원장 되면 권고를 하겠냐 안 하겠냐 그동안 예. 사례를 말을 쭉 안 얘기했는데 답변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이제 후보자가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되고 인권위원장 그 여러 가지 얘기에 따라서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인권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사실은 장이 큰일 누구냐? 났어요.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겠는데 이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 빌런들 2명 있었잖아요. 이충상, 김용원. 예. 우리 그 군인권센터나 홍정기 일병 이런 분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러 갔고 그게 김용원, 이충상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있는 방과 같은 층에 가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자기들 감금당했다고 고소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권 단체들한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권고받았어요. 그래서 국제 권고를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이런 권고를 인권위가 받았고 이런 권고를 인권위가 받았고 인권위 스스로도 이러저러저러한 노력을 했는데 국제적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감시 대상 국가가 된다. 그 전에 MB 때인가 박근혜 때인가 감시 대상 국가가 된 적이 있어요. 현병철 위원장 시절에 인권위원회가 반인권적인 일들을 많이 그때도 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거는 권고일 뿐이다. 그걸 왜 다 따라야 하냐? 남들이 하라고 그러면 다 해야 되냐? 그런 얘기는 굉장히 당당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해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만 가면 공직 후보자로서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공직 후보자로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역을 앵무새. 설정해 놓고 그런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계속 했다. 부적절 무새. 예. 부적절 무시하면서 다 답변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네. 첫 번째가 이분이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다. 예? 정교 진화론도 분리. 신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어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수 기독교계, 예. 개신교계 그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아주 보수적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겁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8세기, 17세기 존 스튜어트 밀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을 가지고 그 당시 자녀들의 성교육은 예. 가정에서 아하.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이렇게 인사청문회 진행하면서 참 앉아 있기가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힘들었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 짤도 이렇게 있던데 예. 말을 듣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 그 국민들 다수가 반대한다. 이건 통계를 제가 보여줬어요. 조사 이렇게 됐으니까 네, 조사가 그렇게 보여준 됐으니까. 거죠. 예. 오마이뉴스에서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통계를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통계 수치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국민들이 다수가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통계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차별금지법이 이 제정이 돼서 동성혼이 합법화되거나 하면은 공산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동성혼이 합법화돼 있는 있는 나라들. 사실상 합법화돼 있는 나라들을 다 보여줬어요. 어떤 그럼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까? 뭐 미국, 그리스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공산 많거든요. 국가가 어떤 공산화된 나라들이냐면 나라들이 맞나요?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렇게 예. 많아요. 합법화 현황 아. 이게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네. 여기 있는 작아서 안 다 보이지만 나라들이. 어쨌든 작아서 이거 엄청나게 많죠. 네. 많아요. 덴마크, 호주, 오스트리아, 미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어떻게 노르웨이, 들어보면은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선진국도 많고. 예. 여기가 그래서 합법화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공산 국가예요? 했더니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럼 뭡니까? 아까 주장한 네, 게. 네. 그랬더니 더 기발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대한민국과 그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문화적 특성이 있고요. 첫 번째, 문화적 특성 뭐 말을 못해요. 그 다음이 아주 끝내줍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 그래서 그러면은 예.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북한이 침공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대한민국에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 있고 정말 어휴.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이 있으니까 차별금지법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뭐 이것저것 다 북한에 갖다 붙이는 모습 그동안 많이 봐왔지만 이거 진짜 신박하네요. 신박하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네. 1번 정교분리가 안 됐다. 두 번째 비겁하다. 세 번째 18세기 사람이다. 그런데다가 자기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뭐 박찬대 위원장이 흔히 교회 오빠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그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맞아요. 딱 그렇고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네. 스타일이에요. 막 그 아재 개그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네. 두 교회 오빠 한 분은 사회 보시고 한 분은 이 안창호 두 교회 오빠 때문에 한 분은 고생하시고 한 분은 둘 다 고생하셨는데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정정하시더라고. 본인은 교회 오빠고 그분은 교회 꼰대다. 저희가 뭐 지금 뭐 웃고는 있지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왜 저럴까? 예. 국가기관마다 뭐 이 그 가장 기관 자체를 그 기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보내는 그러니까요. 거죠. 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아, 국가인권위원장의 안창. 교회 꼰대. 아니 오죽했으면 네. 불교계에서 반대하는 성명이 나왔어요.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다 이 양반이. 특정 종교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불교계에서. 네. 복음 법률가회 네. 회장님이었는데 본인이 이름만 올려놓고 뭐 활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근데 빠져나가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열심히 활동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활동하셨더라고. 예. 아유. 이런 저런 곳에서 활동했던 흔적들이 막 그러니까 나와요. 이런 사람이 국가위원장이 된다. 네, 국가인권위원장 네. 하죠. 그 다음에 국민권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네. 국민권익위원장 하고 있죠. 네. 방송통신의 자유, 방송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까지,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에다가 기재부, 환경부에도 기재부. 이렇게 그냥 다 꽂아 넣잖아요. 거기는 돈의 논리가 아니라 환경의 논리, 인간의 권리, 복지의 그렇죠. 권리, 사회권을 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돈, 환경부에도 돈 이런 사람들 꽂아 넣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지금 장관이 없어요. 맞아요. 잼버리 때 끝나고 나서 김현숙 장관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공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계셨죠? 여가부를. 여성가족부에는 장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진작시키고 물론 활성화와 규제가 같이 있지만 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곳에 그런 합의제 행정기관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명령하면 밑에서 공무원들은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서 왈가불가 얘기하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런 국가 구조, 국가의 기능 자체를 네.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꼭 어린 아이들 같은 발상이에요. 내가 이 장난감을 내가 갖지 않으면 부셔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예. 내가 다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비유가 지금 예. 딱 맞는 것 같네요.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구 이거 싫어하는 건 어디랑 똑같냐?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북한이랑 똑같아요. 제가 전에 2005년인가 네. 그 평양의 민주노동당의 당시 이제 대표로 대표단의 일원으로 갔어요. 그때 뭐 권영길, 심상정 뭐 이런 분들 다 갔단 말이에요. 김혜경 대표, 천영세 의원 뭐 이런 분들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 회담을 통해서 네. 당시에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국회 회담을 통해서 법적으로 뭐 제도화하자 이런 얘기들을 국회 회담 제안을 했는데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북쪽에서 인민위원회 그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 김영남 위원장이 너무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대통령이 결정했으면 집행만 하면 되지 무슨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냐. 그게 이해가 안 됐군요. 그게 북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똑같아. 발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예, 그런 발상이 합의제 행정기구나 또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저것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내가 대통령인데 발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개원식도 안 오고 국회 정상화가 안 됐다 그러고. 예, 87년 그리고 없애버려야 돼. 끊어내야 된다. 끝나야 된다. 그런 국회는 이제 끝나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군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네.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도대체 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제 천하람 의원이 아니 정말 좀 적당히 하시면 안 되나요? 좀 무난한 사람 인사하면 안 돼요? 하도 답답하니까 네. 그냥 아니, 저런 분 말고 좀 무난한 분 없습니까? 그래도 좀 뭔가 인권이랑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도 그럴 좀 하고. 보수 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좀 무난한 사람 하면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왜 무난한 사람은 안 할까요? 왜 그렇게 망가뜨리고 특히 이 시점에서 안창호 후보 같은 그런 분을 냈을까? 천하람 의원도 검사 그런 얘기 출신이야. 했잖아요. 그게 사람이 안 오려고 그런다. 너무 인재풀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1번 인재풀이 없다. 네. 근데 저는 인재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재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을 넣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안창호 후보의 중얼중얼하고 말도 불분명하고 비겁하고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뭐 자녀 그 아파트 증여 내지는 매매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폭로하고 이야기하고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인권위원장이 이제 반대할 게 뻔히 보이는 이런 상황들을 다 봤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짤이 어제 동영상이 보수 기독교계 어르신들한테는 엄청난 박수를 받으면서 돌아다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고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좌파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복음 법률가회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서 그 프레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문재인 정부와 과거에 소위 진보 개혁 정부를 비난해 왔잖아요. 비난해 왔잖아요. 근데 드디어 우리 국가인권위원장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신장식의 막말을 단숨에 제압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짤 만들어서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마저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뭐 잘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 없어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30% 지지율을 유지한다. 그걸 목표로 한다. 유지한다가 아니라 지금 20%로 내려갔기 때문에 2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김문수 태극기 부대. 맞아요. 기독교 집회 나갔었죠. 그다음에 집회.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보수 기독교 노렸네. 여기를 결집시키는 게 20% 아래로 내려가는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와 안창호를 연결해서 보면 태극기 부대 김문수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와 항상 함께하는 소위 전광훈 목사류의 보수 기독교 개신교 요 집단들을 20% 방어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문수와 안창호를 쌍포로 배치한 거다라고 저는 어제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도대체 좀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도 답답하니까 이미자 의원도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요? 네, 국민의힘 의원이 이 양반도 진짜 이게 문경 그쪽이라서 정말 세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이분조차도 국가인권위원장이면 인권위원장 후보답게 얘기해라. 정말 헌법과 그랬나요? 법률의 가치, 인권 보호의 가치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미자 의원께서. 야, 이거는 큰 뉴스가 될 만한 그런 발언이기도 네, 한데.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공개 발언을 했고 아. 쉬는 시간에 나오면서는 예. 한숨 푹푹 쉽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라 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할 것 같아요. 소위 뭐 합리적 보수, 건전한 보수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샤이 보수화되거나 아유 정치 뭐 아유 먹고나 살아야지 저것들 뭐 다 싸운다.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치 똑같아. 뭐 정치적인 어떤 냉소. 그다음에 그 냉소 뒤로 숨는 거죠. 실은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남은 김문수와 안창호 같은 이 두 사람으로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 태극기 부대와 아스팔트 네. 우파 전광훈류의 보수 기독교, 극우 기독교